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낮추는 깜짝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예.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고환율 때문에 이번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입니다.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코리아 셀 페스타예요. 9주년입니다. 근데 백화점 가보시면 365일 세일이에요. 썰렁합니다. 그 정도로 내수 부진이 2년째 심각한 수준이고요. 수출마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역성장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여기다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하느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을 하면서 기준금리는 3.0%로 낮아졌고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재차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고환율, 가계부채, 집값 상승보다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두 번 연속 하기는 했는데 일각에서는 하느니 이 인하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를 지난달에도 내리고 이번 달에도 내렸다? 2달 연속 내린 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린 건 2001년 닷컴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에 깜짝 성장했어요. 너무 좋아서 성장률 전망 높였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꼬꾸라집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3분기에는 0.1% 사실상 제로 성장했습니다. 한 해는 그동안 가계부채, 집값 문제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 정작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야 금리를 내리다 보니 금리 인하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인하 여기서 그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석 달 이내 추가로 3%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이유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또 가계부채도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지 또 환율은 또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작용은 없나요? 맞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금리 두 번 인하했는데 내 대출 금리 정말 얼마나 낮아집니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연 이자 부담은 한 6조 원 가량 절감이 되고 1인당 평균 30만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는 생각이고요. 금융당국이 지금은 가계대출 총량을 옥죄다 보니 오히려 은행권은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후에나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우려되는 건 환율과 가계부채인데 이미 지금 1,400원 선이 뉴 노멀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이렇게 고환율은 일부 수치료 업체한테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소비자 물가가 재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 여기에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9월 이후로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대출 금리는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 그룹 핵심 자산뿐만이 아니라 랜드마크잖아요. 이거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롯데는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 무차입 경영으로 굉장히 재계 5위까지 올랐습니다. 딱 그거는 전임 회장이었던 신겨코 창업주의 얘기였고요. 지금 신명회 회장의 차남이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이끌면서 글로벌 시장 경영,
글로벌 시장 확대와 이 차입 경영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리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인수를 많이 했는데요. 예. 일진 머티리얼, 하이마트, 네. 중고나라, 미니스토과 같은 이제 인수합병이었는데 이후에 실적이 악화일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보지, 이른바 이제 지라시에도 그룹 전체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유동성 위기가 논란이 불러진 롯데그룹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만에 예. 그룹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 재평가에 들어갔고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롯데월드타워 한 6조 원의 담보 가치가 있는데 은행권의 담보를 맡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롯데는 사실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롯데가 이런 자구안 마련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롯데의 주력을 꼽으라고 하면 유통과 그리고 이제 이 케미칼 사업인데 화학 사업인데 화학은 이미 중국의 저가에 물려 있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 롯데케미칼은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매년 따박따박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3분기까지 6천억 원 넘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토지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또 신용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서 이제 주력 사업이라는 것, 화학과 유통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업황 개선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실효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